116페이지 보겠습니다. 13절 비용의 부담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국토법, 개발법 정리가 되면 또 중복된 내용입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비용 부담 1번 기업 원칙, 당연히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예외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시 수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죠. 예. 아닌 자가 시행하는. 그 다음에 2번 관리자의 비용 부담. 자, 그러니까 관리자의 비용 부담도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면 똑같아요. 일부 공공시설 관리자 하면 무조건 3분의 1이에요. 똑같습니다.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에 관리자가 있다. 그 일부를 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니은 이때 얼마라고요? 3분의 1 이내입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가로 안에 조사, 측량비, 설계비 등등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다만 3분의 1 이내인데 다만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의 주된 사업에 이것이 거의 주된 내용이라면 그때는 50%까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요거는 이제 공동구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구에 설치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나면 공동구 똑같잖아요. 사업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서로 간에 부담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부과금 1번 시행자는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의 비용, 또 수입의 차액 이런 것들을 너도 좀 내라. 너만 먹지 말고 비용도 좀 내고 이렇게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 니은 만약에 납부를 태만하면 뭐까지? 연체료까지 부담한다. 따라합시다. 부과금, 연체금 이것이 알아야 돼요. 그것이 디귿. 부과금과 연체료, 부과금, 연체료는 정관 등으로 정합니다. 정관 등. 얼마 내라. 돈 얘기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라, 법. 조합의 법은 정관이고, 규약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정관 등으로 정하라. 이럴 때 리얼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 잘 못 걷어. 부과금, 연체료 잘 못 걷어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이럴 때 시장군수는 세금 걷듯이 걷는데 이때 스스로 똑같죠? 몇 프로? 4%.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개발 정비 4% 시작. 개발 정비 4%. 한 번 더 시작. 개발 정비 4%. 주택 2%. 2번 우선 매수 청구. 여기가 정비구역이에요. 정비구역인데,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만큼의 땅하고 이만큼의 땅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A 땅이고 이것도 A 땅이야. 그런데 여기서 정비 기반 시설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 땅이 지금 수용당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돈 받고 나가면 돼. 근데 땅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용당한 자는 이 땅을 내 거를 먼저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땅이. 자, 1번 뭐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 자, 이거 그림이 뭐예요? 도로입니다. 된 자.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이것 말고 또 대지 건축물로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내 거를 먼저 좀 매수해 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기업, 시행령은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공고해야 되고요. 그러면 공고받으면 14일 내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 내에? 14일 내에. 그런데 2번 보세요. 국가, 지자체 무슨 방법으로? 당연히 수의계약이 있죠. 1대1로 그냥 국가, 지자체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 3번 정비 기반 시설 및 토지 등 기속인데 이거는요 국토법상 공공시설 기속 등 배웠죠. 똑같아요. 들어봐요. 행정청이 비행청이건 새로운 건축물은 종전관리청의 무상기속 배웠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1번 공공시행자인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한다. 그러면 종전건축물은 종래의 정비 기반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기속, 새로 설치된 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무상기속. 2번은 뭐냐?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아닌 시행자는 기업, 새로운 것들은 똑같이 그냥 국가, 지자체의 무상기속. 그런데 니은 용도가 폐지되는 시설은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토해내라 그 말이죠. 범위 안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줄 거야. 양도된다. 요것만 달라. 저를 봐요. 국토법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얘는 양도된다.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3번 시행자는 관리청에 기속될 정비 기반 시설과 시행자에게 기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을 통지해 준공 전에 일단은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하고 누가? 시행자가 통지하고 당의 정비 기반 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를 통지하면 처음에는 준공인가전에 여러 가지 종류 등등을 통지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준공인가 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면 그때는 기속 내지는 양도된 걸로 본다. 읽고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4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저를 보세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누가 해요? 조합이 한다면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해요? 누가 하냐고요? 추진위원회 하잖아요. 예. 이때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또는 자문할 때 위탁받거나 자문을 할 때에 밑에 자본 등등등등 인력 갖추어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등록해라 줄 거야. 이게 옛날에요 국장에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옆에 적습니다. 국장 X. 반드시 등록해라. 기업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대행일 때 까만 거 볼게요. 니은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미음 사업시행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비읍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니까 조합과 연관된 거죠. 그 다음에 사관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2번 토주공과 한국감정원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협회는 동일한 정비 방식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가 없다. 그냥 각각 하나하나입니다.
자, 철거한다, 설계한다, 시공, 가령 설계도 내가 하고 시공도 내가 하고 안 된다고 말해요.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합니다. 내가 설계하고 내가 시공하고 아니면 내가 시공하고 회계감도 내가 하고 그럼 PD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따로따로 전부 따로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 진단 업무 병행하여 수행할 수가 없다.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철설시해안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요? 중국말로 철설시해안 아시겠죠? 시작. 철설시해안. 따라하는 것 이상해요, 그죠? 철설시해안. 그 다음에 4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 자문을 요청한 자, 위탁하거나 요청한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사이관계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말고는 민법 중 동그라미 위임 사단 법인이 아닙니다. 민법 중 위임 규정 준용합니다. 3번 결격사유. 자, 기업 미성년자 안 되지만 가로 안에 대표하고 임원만 안 돼요. 아시겠죠? 미성년자는 대표가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임원이 안 돼요. 요거 두 개 빼놓고는 가능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파산자 등등. 그 다음에 디귿 중간에 금고자가 나오면 무조건 2년. 리얼 집행유예는 기간 끝나면 되고요. 미움도 마찬가지죠. 벌금 받아도 2년, 등록 취소도 2년, 전부 다 2년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결격 사유가 뭐 틀린 것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전부 다 2년인데 나는 중요한 게 연도보다 기억. 미성년자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고 임원이 되는 경우만 안 되는 겁니다. 6번 등록 취소. 시도지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억, 리을, 이응, 지읒 밑에 동그라미 하세요. 기억, 리을, 이응, 지읒 전부 다 까맣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적입니다. 나머지는 의무적 내지는 취소할 수 있다 내지는 영업정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의무적 취소인 이것만 알면 되겠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얘는 하여야 한다. 기억 부정등록입니다. 따라합니다. 부정등록. 그 다음에 리얼은 뭐냐?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는데 본인이 안 하고 딴 사람 시켰네.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직접 수행 X. 따라합시다. 직접 수행 X. 부정등록. 직접 수행 X. 그 다음에 이응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즉 12월을 초과한 때 3년 2회 12월 시작 3년 2회 12월 자 12월을 연도로 하면 뭐죠? 1년. 그래서 3년 2회 1년 다 같이 시작 3년 2회 1년 시작 3년 2회 1년 3, 2, 1 3년 2회 1년 다른 말로 12월입니다. 그 다음에 지읒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등록중 대여. 그러니까 자기 상호 대여 또 성명 대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등록중 대여. 등록중 대여 이름도 빌려주고 상호도 빌려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따라합시다. 등록중 대여. 요 등록증 대여 속에는 성명과 상호도 대여 들어있다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등록증 대여. 부정 등록. 부정 등록. 직접 X. 직접 X. 3년 2회 1년. 부정 등록증 대여. 이것이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나머지는 안 봐도 좋아. 취소할 수 있다. 내지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과거에요. 그 이응에 3년 2회 나왔는데 요거를 6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 2, 1 하는 이유가 이렇게 숫자를 바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5번.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왜? 이제 사이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시, 특도, 시군구에 뭐라고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줄여가지고 그냥 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럴 때 조정위원회는 부시장, 부지사, 부구청장, 부군수를 위원장이다. 광주에서는 여기 누굽니까? 여기 북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여기 담양군에서는 담양 부군수가 위원장이고요. 총 몇 명? 10명 이내.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요. 3번 정비사업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어디에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럴 때 조정위원회는 얼마 이내에?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라. 그래서 마치고요. 짧다 싶으면은 1회에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 60일 이내, 연장 1회 30일 이내. 4번 조정 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요. 제시받은 당사자는요 15일 내에 얼마 내에? 15일 내에 그 결과를 수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하면 끝이 되겠죠. 이렇게 5번 만약 여기서요 통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협상 결렬로 보고 아마 나중에는 여기 없지만은 아마 법으로 할 거예요. 법으로 할 겁니다. 아마 이럴 때 5번 당사자가 만약에 수락했다면 그 얘기죠. 했다면 이제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각 당사자 서명 날인한다. 이때 서명 날인하면 바로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서로의 합의가 성립된 걸로 간주합니다. 합의가 성립된 걸로 간주한다는 것까지 해주시고요. 6번 청문. 국장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 처분하기 전에 한번 소명의 기회 주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경우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을 취소할 때 한번 청문회 개최해서 한번 들어보자.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설립 인가의 취소, 사업시 인가의 취소, 관리처분 인가의 취소, 정추조사관. 따라해요. 정추조사관. 그래서 정추가 조사한다 그 말이에요. 정추조사관. 다 같이 시작. 정추조사관. 시작. 정추조사관. 한 번 더 시작. 정추조사관. 넘깁니다. 마지막 쌍가로 7번. 멘붕 왔죠? 네. 자, 7번. 재개발. 오로지 뭐요? 재개발.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의 전환. 들어보세요. 재개발은 얘인데 시행 방식이 관리하고 환지죠. 자, 관리하고 환지. 그러면 잘 보세요. 환지하다가
환지하다가 어차피 여기다 아파트 지을 걸 아예 처음부터 환지에서 관리로 바꾸는 겁니다. 관리 처분 하다가 에이 건물 안 줘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지에서 뭐요? 관리 처분, 환지를 처분하다가 관리 처분으로 시행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조건이 뭐냐? 사업 대행자를 지정할 때, 들어봐요, 여기 대행자 지정할 때, 나는 그냥 환지를 했어, 나는 그냥 관리 처분 할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5분의 4 이상 요구할 때, 대행자 지정 또는 소유자 5분의 4, 거의 80%죠, 그죠? 5분의 4 이상 요구가 있어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의 전환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밑에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 대하여 시행 방식의 전환을 누가 시장군수가 승인할 수가 있다. 2번 이럴 때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 사업을 밑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환지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승인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럴 때 3번 시행 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을 하고 살 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요 면적 3분의 2 소유자 5분의 4 동의 얻어야 됩니다. 동의. 여러분 맨 위에 봐요. 맨 위에 시행 방식을 바꿉시다. 소유자 5분의 4죠, 그죠? 밑에 관리처분 계획 바꿉시다. 똑같아. 소유자 5분의 4 똑같고 면적 3분의 2가 추가된 겁니다. 자, 이럴 때 4번 만약에 정비구역 일부에 대하여 시행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일부.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전부 환지 방식인데 원래는 반은 그대로 환지를 하고, 그럼 정리가 뭐 다 돼 있겠지, 그죠? 환지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처분 계획을 하자. 일부니까. 이럴 때 기업 주택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완료된 경우. 들어보세요. 그럼 이걸 말하는 거죠. 처음에 했던 방식이 뭡니까? 이거 환지.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완료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현재. 아직까지 관리는 아파트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완료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거쳐 공사 완료 고시해라. 들어보세요. 여기. 준공인가 거쳐 공사 완료 고시해라. 나머지는 변경하고자 하는 요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앞으로 하려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그냥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뭔지 몰라도 법대로 하라. 이럴 때 5번 공사 완료 고시하면, 요거 공사 완료 고시하면 그 위에 있죠. 4번의 기업 공사 완료 고시하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를 고시하면 소유권 이전된 걸로 간주해 버린다 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많은 내용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비참해. 그죠?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려워도 한 번 볼 때 어렵지만 또 한 번 보면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또 문제 풀어보고 갈게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과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거기 5분의 4가 아니고 4분의 3. 2번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5번. 자, 국민주택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3번 정비 사업에 있어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번. 자, 이건 틀린 거 봐야 되겠죠. 네 가지. 1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줄 거예요. 이게 줄 거예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했다가 철회하거나 아예 제외되면은 언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다음 날부터 얼마 이내에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지 매도 청구가 아니죠. 예. 2번은 건축물을 철거 후 인가 받습니까? 아니죠. 바뀌었죠. 인가 후부터 철거하는 겁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아니면 기존 건축물 철거 전에 하면 맞겠네, 그죠? 철거 전에. 4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을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다 그랬죠. 5번은 3주택 이하죠. 3주택 이하. 4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공인가 틀린 것. 3번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예. 5번 정비사업의 청산금 설명으로 옳은 것 몇 번? 4번이 뭐죠? 저당권의 물상대위. 자, 틀린 거 봅시다. 1번 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가 없다? 아니죠. 분할 증수, 분할 지급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죠. 2번 소멸시효 몇 년? 5년. 3번은 1번을 알면 3번을 당연히 알겠지, 그죠? 분할하여 지급하면 안 된다? 아니죠. 분할 증수, 분할 지급 다 됩니다. 5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군수인 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증서할 수 있다. 자, 이래서 같이 한번 내용도 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하여튼 힘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주 시간에는 같이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돌아가시면 이후부터는 일단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공부만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에 공부할 시험 볼 때로도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한번 나오는가 한번 보고 되는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